네, 오늘 메밀꽃 필무렵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내드린 자료의 2페이지에서 작가 이효석, 강원도 출신이시죠? 강원도 평창 지역이에요. 그리고 작품 세계가 굉장히 아름다움을 추구해. 그걸 뭐라고 했죠? 채민아? 땡땡주의. 그 미, 신미주의. 그렇죠. 신미주의라는 게 뭐냐면 찾으심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야. 이분의 그 글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워. 묘사한 것도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성격을 서정적이다, 낭만적이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런 선생님의 이 설명은 나중에 문제를 냈을 때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온 작품 세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방금 얘기한 심미적, 낭만적, 서정적, 감성적, 요거 아닌 거를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이 특징을 알아두셔야 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 작품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구나. 아, 이분은 굉장히 글을 아름답게 쓰고 싶어 했구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효석 작가님의 특징입니다. 김지유 양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갈래, 시점, 주제, 제재, 배경 요거는 기본값이에요.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지 하고 할 때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자, 무슨 소설? 여로 소설, 순수 소설, 그리고 단편 소설이야. 다 가로 안에 집어넣어져 있죠, 지유양. 여로 소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내용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로 소설이라고 해. 여행할 때 여자에 길로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소설, 그리고 순수 예술 작품, 예술적인 문학 작품을 지향하기 때문에 순수 소설이고, 분량이 짧으니까 무슨 소설? 단편 소설이다. 요건 기본값으로 알고 계시고, 시점, 어떤 시점에서 이 작품이 이야기되져 있는가? 그건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 작가가 지우 마음도 알고 채민이 마음도 다 알아서 그걸 글을 쓰는 거를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다 알고 있어. 지우가 그때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문을 꽝 하고 닫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지우 마음은 묘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우의 겉 행동 모습만 묘사가 됐죠. 아, 그래서 문을 꽝 하고 닫고 나갔어? 지우가 화났나 보네. 라고 독자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거를 뭐라고 무슨 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작품은 무슨 시점일까요? 채민아. 음, 전지적? 전지적 1인칭. 1인칭 하려면 나는 이래야지. 아, 나가 등장해야 1인칭이고, 지우는, 채민이는, 선생님은 어쩌고저쩌고 다 묘사하면 전지적인데, 전지적 관찰자 시점. 지우가 문을 콱 하고 닫고 나가버렸다. 이러면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지만, 그때 지우는 기분이 나빠서 몹시 속이 상한 나머지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그럼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아시겠죠? 음, 그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묘사하는 걸 전지적 작가 시점. 다 알고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는 모를 때 전지적 관찰자 시점. 아시겠죠? 지유야, 이래도 어려워? 아니야. 안 어렵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배경,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있죠? 그러죠? 어느 시간대에 이 일이 일어났나? 몇 년도에 일어났나? 어느 시대에 일어났나? 이게 시간적 배경 또는 시대적 배경. 자, 공간적 배경,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 그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간적 배경, 봉평장터에서 대화장터로 가는 그 길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무슨 소설이라고, 채민아? 여러 소설. 여로 소설이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오늘 길게 너무 하면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차차차차 여러분이 이 수업에 젖어 들어가면 됩니다. 야, 한 수업에 그냥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야, 4페이지로 가겠어요. 4페이지에서 첫 번째 문단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드팀전 요거는 지우는 좀 손이 빨라야 될 거야. 그래서 영상을 봤으니까 채워 넣었을까요? 첫 번째 문단? 네. 어, 좋아요. 아니에요? 저 그 어, 4페이지가 프린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 4페이지가 포인트가 안 돼있어. 5페이지는 있어요? 네. 딱, 어쩌다가 4페이지만 빠졌어? 네.
혹시 뒤에 한번 보세요. 섞어져 있는지. 사 네. 쪽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없어요. 사 없어요. 쪽이? 그러면, 자, 그러면 지우는 듣고 5페이지부터 이제 본격 쓴다고 생각하세요. 지우는 이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채민이가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지우를 위해서 선생님이 그, 저기, 잠깐만. 어쩌다가 4페이지가 안 됐을까? 그 자료를 선생님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지우도 한번 같이 보면 좋으니까. 자, 잠깐만요. 자, 보이나요? 지우야, 네. 자료 보여? 네. 그러면 이 4페이지만 보고 가자. 너무 큰가요? 적은가요? 조금 키워도 되겠어요? 네. 됐습니까?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이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드팀전 필육을 판다고 했죠. 그러니까 허생원은 지금 이장 저장 다니면서 뭘 팔냐면 필로 된 배를 팔아. 배가 뭐냐면 이 배 먹는 배가 아니고 옷감을 판다는 얘기야. 그런 장을 돌면서 그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좌판을 펴기 때문에 드팀전이라고 해요. 필육 파는 가게를 드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허생원은 이번 장이 무슨 장이었냐면 봉평,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장을 섰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왔어.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이 없었대. 그래서 1번에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봉평에서 어떤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2번 닷새만큼씩의 장날 이런 장을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5일장이라고 했죠. 5일장. 자, 그래서 쭉 보고 5번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이 부분에서 봉평에서의 추억을 굉장히 허생원은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허생원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김지유 양. 그러면 네 글자로 어, 허생원의 직업 땡땡뱅이. 장돌뱅이? 그렇죠. 장돌뱅이. 장에서 이 장 저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장돌뱅이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공부할 거야. 보시면 이 허생원이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젊은 시절에는 돈 좀 벌어봤대. 자, 연필 드시고 계시죠? 최민희는? 자, 그런데 뭔 일이 있었냐면,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려버렸다. 지금 뭐 한 거야, 채민아? 도, 허생원이? 도박, 도박, 노름을 했어요, 노름.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음, 뭔 날? 지금 절기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백중. 백중이 여러분이 알 때, 불교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보면 농사 짓는 머슴들이 하루쯤 쉬는 날이라고 했잖아. 그죠? 주인이 앞으로 농사 짓느라고 이번에도 수고했지만 앞으로도 추수 때까지 고생 좀 해줘 하면서 용돈 줘서 내 보내는 날이 하루쯤 쉬고 오라고 놀고 오라고 보내는 날이 백중날이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투전이 뭐냐면 노름이에요. 노름, 도박, 투전이. 그래서 그 돈을 다 어쩌버렸다고? 다 날려먹었다고. 그렇게 도박을 하다 보니 어떻게까지 된 판이었어? 뭐까지? 나기까지 살던, 그렇죠. 지금 돈을 다 잃어서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다가 투전을 했다고 했잖아. 투전이 노름 도박이니까 나기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지금 계속 고스톱 할 때 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잃게 되죠? 그럼 계속 고 하게 되면 나기까지 팔아야 될 판이었으나 이 사람은 나기는 팔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이렇게 되는 나기까지 팔게 된 판까지는 안 갔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빨리 적어주세요. 1번. 허생원 요거 읍내에 백중 뭐 이렇게 사흘 동안 다 틀려먹었다. 한때 허생원은 어쨌다. 어떻게 살았다. 방탕하게 살았다. 거기에 적어주시고 허생원 젊었을 적에는 방탕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수업은 굉장히 바쁜 수업이에요. 분량도 많지만 이게 선생님이 끝까지 많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령껏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좀 모았지만, 그러니까 장돌뱅이를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 돈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다시 도로아미타불로 장돌림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장돌뱅이를 다시 시작했단 말이죠. 그죠? 장돌뱅이를 안 할 수 있었는데, 투전판에서 날려먹느라고 돈이 없어서 다시 장돌뱅이로 나서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는 너를 팔지 않기를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다 할 때 지휘야, 짐승은 얘는 누구를 말해? 음, 음, 당나귀? 그렇죠, 당나귀죠. 너는 누구를 말해? 당, 당나귀죠. 당나귀. 그렇죠. 당나귀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 당나귀를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다. 자, 2번에서 봤을 때 나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채민아? 허생원이. 음, 좀 소중하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번에 뭐라고 해?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는 뭐라고 해? 나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허생원은 나귀를 겁나게 사랑해. 애정이 각별해.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나귀를 자기처럼 생각해. 요걸 뭐라고 할까? 걔를 나같이 생각한다를 뭐라고 말해? 같게 하다, 생각한다. 동일시라고 해. 동일시. 허생원은 나귀를 사랑하다 못해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요. 그 대목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나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자, 그리고 기억. 기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나귀를 팔게 된 판이었는데 도로 장돌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 전체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채민아? 음, 뭔 내용이야, 이게? 다시 장돌뱅이가 된 사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억에다 써주세요. 이 대목은 지금 허생원이 돈뿐이나 벌어서 장돌뱅이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다시 장돌뱅이로 나서게 된 사연이 써진 거야. 그래서 다시 장돌뱅이가 된 이유, 사연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투전으로 날려버려서 빚을 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음. 자, 정리했고요. 탁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 못했다. 이 말은 이유가 있죠, 채민아. 이 왜 허생원이 계집 하나 후려보지 못했어? 선생님이 얼근뱅이? 그래서, 그렇죠. 얼굴뱅이, 곰보 자국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무슨, 좀 얼굴이 미남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성격상 숫기가 없어. 그죠? 딱 봐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이건 누구 생각이야? 선생님, 허생원 생각이지. 모든 여자가 막 쌀쌀하고 매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생원에게는 여자란,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어. 이런 걸 보고 요새는 뭐라고 하죠? 모쏠이라고 하죠. 모쏠. 모태 솔로. 자, 채민이랑 지우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그러니까 나는 연애 못할란가 봐.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뭘 사귀어 볼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신세가 서글퍼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누구밖에 없어.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누구야? 나기, 당나귀. 그러니까 내 친구이자 뭐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당나귀는 허생원에게 뭐와 같은 존재겠어?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 지금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애완 뭐 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내 외로운 일신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나의 동반자와 같은 것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은 이 나귀다. 그래서 1번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동반자다. 동반자. 자, 지금 애정이 있다, 동반자다, 그 다음에 뭐다, 쟤는 나다. 이런 경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허생원을 상징하는 동물을 골라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당나귀. 아시겠죠? 허생원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당나귀가. 그래서 동반자.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태솔로로 끝났어요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허생원에게.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어머, 이 사람에게도 무슨 특별한 일이 딱 한 번 있었나 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처음이자 마지막. 그죠? 한 번 있었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야. 괴이하다. 어. 이 사람의 성격상 또는 이 사람의 외모상 그런 일이 있지 못할 건데 평생 나귀하고만 지내야 될 건데 어머 특별한 일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 그게 뒤에 나와요.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어서 봉평에 뭐하러 다녔어요, 지유야? 허생원 봉평에 뭐하러 갔어요? 응? 어, 이 사람 직업 어, 그, 장사로? 그렇죠. 장에서 장사하러. 근데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고 했죠. 며칠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장? 지유? 며칠 만에. 채민아, 며칠 만에. 5일, 5일 만에. 그래서 무슨 장? 5일장. 5일장. 그렇죠. 날이 다 달라. 봉평, 대화, 뭐 어디 이렇게, 다 달라. 그러니까 돌아다닌다고 했어. 그래서 장돌뱅이야. 자, 봉평에서 있었던 일이야.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라고 얘기해. 그것이 뭐냐면 그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누군지 여러분은 다 읽어서 아시죠? 그 성씨 처녀하고 있었던 단 한 번의 인연. 그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도, 아,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온 보람이 있어. 요럴 정도로 보람을 느낀 거야. 그런 인연이야. 그러니까 그 추억은 굉장히 허생원에게 있어서, 허생원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있어? 의미 있는 인연이야. 아시겠죠? 굉장히 허생원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인연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2번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산 보람을 느꼈다고 하니까 산 보람은 인생의 보람을 느껴.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정리됐으면 5페이지로 넘겨주세요. 5페이지 폈죠, 지우야? 네.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단을 가져왔어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둘 다 뭐냐면 달밤이에요. 그죠? 굉장히 메밀꽃이 쫙 폈는데 지금 달밤에 지금 이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 봉평에서 장이 서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까지 재미를 못 봤어. 다음 장은 어디에서 쓴다고, 채미나? 대화죠? 어, 대화장으로 다음 장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했어. 걸어서 한 몇 시간 걸린다고 했어? 한 40km인가?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한 5시간 걸려. 그래서 걸어서 거기를 가는 거야, 지휘야. 지금 봉평장은 끝났어. 끝나고 세 사람이 함께 가. 원래 허생원하고 허생원 친구였던 누구? 조선달. 조선달하고. 또 낮에 또 누구 있었어? 젊은 총각? 동의. 동희. 얘를 뺨을 한 대 후려 갈겨갖고 좀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동희가 그래도 흔연스럽게 예? 다가와줬죠. 그래서 이놈 마음에 드네 하고 우리 지금 이제 봉평장에서 별로 재미 못 봐서 대화장으로 갈 건데 같이 가세나 해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길을 떠나요. 그 길에서 벌어지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소설? 여로 소설. 자, 계속. 자,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달밤이었으나 지금 왜 이러냐면 지금 이 달밤에 대화장으로 가는데 또 허생원이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해요? 이 달밤에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괴이한 인연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그날 밤 이야기를. 그 성씨 처녀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이 말은 뭐예요? 1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선달은 허생원하고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날 밤 얘기를 들어왔다. 요거는 허생원이 달밤만 되면 어쨌다. 계속 얘기해. 그렇죠. 1번. 조선달은 달매는 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1번에 그렇게 써주겠죠. 달밤에는 을에 허생원이 이 이야기를 해왔음을 알 수가 있어. 조선달은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지겹겠다. 그지? 그지? 근데도 뒤에 보면 조선달이 다 받아줘요. 정말 찐친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1번 그렇게 쓰시고.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 말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만해. 이제 한 번만 들으면 그거 100번째야. 이렇게 실증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생원은 그 얘기를 그냥 하고 만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의 달밤은 무슨 달밤이고, 니은의 달밤은 무슨 달밤인지
채민이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기억의 달밤. 무슨 기억은 달밤? 어.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달밤이고, 음, 아, 기억은, 음, 성시 소녀를 만난 달밤이고, 니은이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그렇죠. 이 달밤은 그날 밤, 그 괴이한 인연이 있었던 달밤. 이 달밤은 지금 달밤,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달밤. 자, 그러면 지우가 대답해 볼래? 기억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요. 그렇죠. 니은은요? 현재요. 네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달밤이라는 것은 하나 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문에 이 문장 하나, 이 문단 넣어놓고 달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해요? O예요, X예요? O죠? 오케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달 편을 다 정리됐죠? 빨리 가겠습니다.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달이 듣기 싫어라고 해도 계속 할 생각이야. 허생원은 태도를 보니까 이 이야기를. 자, 얼마나 멋진지 봐보세요. 이호석 작가의 그 이 표현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보시라고. 요거 굉장히 신미적이다, 서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지러는 졌으나 뭐가 이지러졌어? 달이. 이지러는 졌다 그 말은 보름달이 지났단 말이야. 보름이 지났어. 그래서 이지러져 가고 있어.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빛이 오히려 여러분 아시나요? 음력 15일 말고요. 16일의 달이 훨씬 크고 환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보름달보다 그 다음날 달빛이 굉장히 더 크고 둥그레 보일 때가 많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름이 지나서 점점 이질어지고 있는데 달빛만은 휘영청 하나 봐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자, 약 몇 킬로래? 세민아, 이런 거 약하냐? 70리. 심리가 몇 킬로죠? 지유 알아? 심리가 4킬로예요. 그러면 70이면 7, 4, 28km. 응? 아시겠죠? 70, 그러니까 근 한 30km 정도 되는 걸 지금 걸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릴 것 같아.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몇 시인지를 모르겠어요. 산 허리에 걸릴 정도면. 달의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이제 밤이 한 밤이 지나고 있어. 이 밤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야.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자, 채민아,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다면 달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어, 밝은 상황. 밝은 상황?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음, 그냥 뭔가 달의 숨소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달빛 이런 느낌이라서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다겠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달빛이라는 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하는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무슨 감각이라고 하죠? 보는 걸? 시각, 시각을 들린다고 했죠. 이건 청각이죠.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한 거죠.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적이라고 해요. 공감각적. 감각인데 단일 감각이 아니야. 후각 하나. 냄새가 왜 이래? 눈부셔. 시끄러워.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한 게 아니고 종소리 있죠.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뭐예요? 들리는 건데 그 소리가 푸르대. 시각화한 거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감각을 두 가지 이상의 감각으로 표현해낸 것. 그것을 뭐라고? 공감각적이라. 공감각적. 그래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다는 거는 시각을 청각화한 거야. 공감각적. 근데 달의 숨소리가 애기 숨소리래요? 짐승 같대요? 짐승 같대요죠. 그럼 지유야, 애기 숨소리는 어때요? 쌕쌕 이러죠. 새근새근 이러겠죠. 근데 짐승은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달빛이 새근새근한 것이 더 환하고 휘영청할까요? 이게 환하고 휘영청하다는 뜻일까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서 방금 최은민이가 말한 것처럼 달빛이 매우 가까이에서 아주 눈부시게 휘영청 나에게 가까이 쏟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밤중을 지나서 쥐 죽은 듯이 고요한데 달빛만이 그냥 막 느낌이 옵니까? 네. 그래서 그 달빛을 받고 식물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어떻게?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어떻게 보여? 붉게 젖었다. 이제 달빛을 받아서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자,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메밀꽃이 무슨 색이죠, 채민아? 밀꽃, 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우야? 생각해봐라. 달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메밀꽃이 하얀색인데 확 메밀밭이 어떻게 될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산길이 굉장히 환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메밀꽃이 그냥 다고 했어요. 뭐와 같다고 했어요? 어? 음, 어? 소금을 뿌린, 그렇죠. 소금을 뿌린 듯이 쫙 뿌려놓은 것 같다고 하잖아. 또 메밀꽃은 소금에 빗대었잖아. 비유법.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까지 얘기를 했어. 지금 쭉 이 묘사가 달빛이 왕창 쏟아지고 휘영청하다 압도적인 느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미적이죠? 그렇죠? 아주. 자, 그래서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자, 굉장히 1번 뭐요? 분위기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구나. 1번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이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서정적, 낭만적. 자, 그다음에 2번 아주 공감각적으로 시각을 청각화하면서 아주 달빛이 압도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그걸 정리해 주셨고, 여기에는 색깔이 여러 개 나와요. 붉은 대궁이 향기 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콩포기, 옥수수 잎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궁이라는 또 식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궁이는 붉은 색깔인가 봐. 붉은 시각을 또 후각화했죠. 여기도 공감각적이죠. 그죠? 번호는 안 써졌지만 붉은색은 시각적인 건데 향기는 후각이잖아. 시각 플러스 후각, 공감각적.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색깔도 푸르게 붉은 대궁이 하얀 메밀꽃 그죠? 색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가는 게 아니고 줄지어 가요. 왜 그래요? 길이 좁아서요.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제일 앞에선 허생원이 그 날 밤 얘기를 하는데 제일 뒤에선 동희에게는 안 들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희에게는 확적이는 안 들렸으나 확적이가 뭐예요? 3번. 확실히 들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확적이는 확실하게 이런 얘기야. 자, 당연히 제일 뒤에 있는 동희에게는 이 이야기가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맛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왜 안 들리게 표현했다고? 이게 특별한 장치예요. 지금 허생원이 얘기하는 그날 밤 성시처녀하고 있었던 얘기를 동희는 잘 안 들은 걸로 얘기를 써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동희가 허생원의 뭐일 수도 있다는 거를 채민아 아들, 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더 극적으로 밝히게 하기 위해서 동의는 잘 못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일부러. 그래서 이후 결말 부분을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왜 동의는 못 듣게 만들어 놨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허생원이 동의에게 물어봐야 되거든. 어머니에 대해서. 응?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 응? 어디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어떻게 낳았다고? 애비도 몰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말 부분을 극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합적이는 안 들렸으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지우 이해 안 되는 게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계속 합시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이런 날 밤이 완전 어떤 밤이야? 끔찍한 밤이야? 낭만적인 밤이야? 세민아. 1번 음, 끔찍한 밤, 2번 낭만적인 밤, 2번, 2번 낭만적인 밤. 지금 달빛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앞에서 설명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날밤이었다 이거야. 낭만적. 자, 객주집 토방이랑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아주 더운 날이었다. 더운 여름이었다 이거야.
실제로 메밀꽃이 피는 게 8월 초에서 9월. 여기는 강원도니까 늦게 핀다면 8월 하순에서 9월. 한두 달 피겠죠. 그러면 그 즈음은 여름이겠죠. 그죠? 그래서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진짜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그러니까 하도 더워서 이제 물 한번 뿌리려고 나간 거야. 이제 우리 집 같으면 아파트면 샤워하러 들어갔을 건데 개울가로 간 거죠.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메밀꽃이 그렇게나 많은가 봐요.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왜 달이 너무도 밝은 거하고 물방앗간 들어간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지유야? 어? 그냥 개울가에서 벗고 훌렁훌렁 벗고 개울에서 막 이렇게 물 적시면 될 것을 굳이 왜 또 물방앗간으로 갔대? 달이 넓은도 밝았대. 그 이유는 뭔 말일까요? 채민이는 음, 달이 너무도 밝으면 대낮에 지금 옷을 훌렁 벗은 격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좀,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내 몸을 다 볼까 봐. 어? 수영장 가면은 바깥에서 훌렁훌렁 안 벗고 탈의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변에 있던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이제 개울로 나가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난 단지 옷을 벗으러 갈아입으러 거길 들어갔는데 이미 누군가 와 있어. 그 사람 누구라고? 성서방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성서방인가 봐.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처녀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처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성씨 처녀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아시겠죠? 이 처녀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고민하고 막 걱정하느라고 여기 와서 있었나 봐. 훌쩍거리면서. 응? 근데 거기서 마주친 거야.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죠. 여기서 어머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만난 거지. 봉평서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일색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채민아? 미인? 미인, 뛰어난 미인. 3번 성씨 처녀는 아주 미인이었다. 그래서 팔자에나 있었나 보지 이런 얘기는 뭐예요? 누가 말한 거야? 팔자에 있었나 보지 이거는 누가 말한 거야? 채민아? 조선달? 조선달이 맞장구 쳐준 거야. 아이고,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나 봐. 이런 얘기인 거야. 조선달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필연이었다? 필연이었다라고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얼른 적어주시고 3번은 뛰어난 미인, 4번은 필연이었다는 조선달의 맞장구 이렇게 빨리 갑시다. 6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에 흘러서 녹았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 이것도 구수하다는 무슨 감각이죠? 후각이죠. 자줏빛은 뭔 감각이죠? 시각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감각. 그렇죠.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연기, 무슨 연기냐면 담배 연기예요. 이 얘기하려면 담배를 물고 또 하면서 또 이야기를 풀어야 돼. 마음이 그래. 그래서 1번 공감각적 표현이고 연기는 담배 연기를 말하고 자, 그때 얘 그날 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날 기다린 건 아니었으나 누가 성시처녀가 지금 허생원을 기다린 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고 있는 다른 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네. 논팽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진짜로 필연이야, 우연이야? 우연? 우연이야. 여기서는 우연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우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적으로 만난 거야. 라는 걸 얘기하지만 앞에서 말한 팔자에 있었나 보지 이 얘기는 뭐야? 두 사람의 이 연분은 필연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날 이 장소에 온 건 우연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연분은 필연이었다. 이런 얘기야. 자, 어지럽죠? 어지럽지 않죠? 네. 자, 2번 정말로 우연이었다. 우연적인 만남이었다. 2번 써주세요. 지우야. 정말 우연의 만남이었다. 자,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이 말은 뭔 말이야? 고향을 떠날 만큼 지금 처지가 어려운 판이었어. 성서방네는. 그래서 지금 떠날 판이야. 그래서 이 성시처녀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지금 살던 곳을 떠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잠이 못 들고 지금 물레방앗간에 와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허생원을 만난 거야. 그래서 여기 봐.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3번. 뭔 말이에요? 둘이 만났으니까 어머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나 봐. 응? 그래서 왜 이러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 집안이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그럴 때는 그렇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허생원이 성씨 처녀를 뭘 해준 거예요? 위로를 해준 거야.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는 뭐예요? 위로를 해주었다. 3번 적어주시고. 채민 알았지?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어서 제천인 주로 준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이것도 이제 조선달이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제천인으로 갔다는 거야? 성씨네. 성서방네 집안이 몽땅 그 다음날 제천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뭘 주행랑을 놨다는 것이 무슨 돈을 못 갚고, 뭐, 야반 도주를 한 것 같아. 응? 그래서 4번, 뒷이야기를 들어서 훤히 알고 있는 조선달. 이렇게. 뒷이야기를 들어서 훤히 다 알고 있는 조선달이면서도 성신의 집안이 무슨 사연으로 지금 야반도주인 것 같이 제천으로 가버린 거야. 그 전날 이 둘은 이제 연애를 해놓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애가 생기고 이제 못 본 거지 그 뒤로. 됐습니까? 자, 그다음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채민이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다면 있겠냐? 채민이는 아직 이제 중학생이라고 치고 그래서 얘기하겠지만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데요. 네.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고요. 여자들은 끝사랑을 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잊는 거야. 자, 1번 성씨의 처녀와 추억 때문에 봉평이 늘 봉평으로 오는 거야, 이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얘기했고 중략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뛰었어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이제 조선달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 이 조선달의 대화입니다. 점점점점 했거는 중략이에요. 생략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나 늙음 아빠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조선달은 지금 장돌뱅이 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계와도 하직하려 하네. 나 이제 가을까지만 장돌뱅이 노릇하고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러면 뭐 할 거야? 대화쯤에 대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대화라는 곳에 조그마한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내 식구들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맨날 걸어서 이장 저장 도는 게 매우 어떻다? 어떻다? 힘들다. 힘에 부치다. 아시겠죠? 2번 조선달은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장돌뱅이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조선달. 조선달은 장돌뱅이 생활이 힘겨워서 정리하고 그만하려고 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여기가 조선달 얘기야. 근데 허생원은 생각이 달라. 이 사람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지금 허생원은 장돌뱅이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것이야. 계속 할 생각이라는 것이야. 계속 할, 그렇죠. 계속 할 생각이라는 거야. 뭐나 하면 저기 같이 살까? 정착할까? 예처녀. 예처녀가 누구죠? 성씨 성씨. 처녀. 성씨 처녀나 만나면 정착해서 같이 살까나 모르지만 나는 지금 방편 그 뒤로 딱 한 번 뒤로 못 만나고 있으니까 나는 신을 만날 생각이 있어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봉봉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계속 할 거다. 나는 성씨 처녀 만날 때까지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는 몰라요. 자, 정리됐죠? 지금 6페이지 마지막 문단은 동의의 성격에 관한 기술이에요. 묘사. 그래서 동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자,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저한테 지금 무슨 여자인가요? 여자하고 만나서 뭐 사랑 나누는 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자, 동의는 어떤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 지휘야? 음, 엄마를. 자나깨나 엄마에 대한 생각이 이런 사람 보고 뭐가 깊다고 해요? 조심. 효심. 효심이 깊은 동의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1번. 자, 2번. 아비, 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그러니까 얘는 뭔 사생아인가 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
그래서 얘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이건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채민아? 음,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렇게 느껴지나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 원망을 느낄 만큼 뭐가 뭐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을 정도면 아버지를 원망할 나 그런 그 거리는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비 어미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다 이러면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효심이 깊은 동의에게서 아비 어미란 말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역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7페이지로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막 점점 베일이 벗겨지고 있어요. 지금 허생원이 지금 동희에게 물어보면서 막, 아구가 맞아지고 있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제천에 살고 있다니까.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어머! 성씨 전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그러면 독자들이 지금 계속 뭐를 해가고 있어요? 요런 내용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머리가 막 굴러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서 무슨 기법? 추리 기법. 추리. 여기서는 자꾸 동의가 이 허생원의 아들 아닌가라고 이 아들인 것처럼 뭐 하고 있어?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암시. 은근하게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두울암자 보이시자 써서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어. 암시. 그걸 보고 독자들은 뭐를 해? 추리해. 그래서 이 작품은 암시와 추리 기법으로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추리를 했으니까 결말을 냈어, 안 냈어?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고 오픈 결말, 열린 결말로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지 하고 끝나. 아시겠죠? 그래서 열린 결말이야. 봉평? 그래?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는 동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야. 이 전체는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번은 동의가 아들일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1번은 동의가 아들일 수 있다는 암시. 자, A는 동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리하게 해줘. 자, 진종의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자, 허생원이 자, 근본이 없는 마구잡이 장돌뱅이는 아니다라는 걸 암시한다고 했어요. 생원은 옛날 그 소과의 조선시대 합격한 벼슬아치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죠? 진종이 실수했다. 지금 얘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복잡하니까 발을 헛디뎌갖고 물에 뻥 빠졌어. 그러니까 조선달이 어휴 진종이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이랬어. 그러니까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실족이 이게 삐끗해서 빠졌다 이런 얘기야. 말 안 했던가? 내 낙이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마치 낙이를 뭐로 생각한다고? 자기처럼 생각한다라고 했어. 무슨 시? 동일시. 이제 아예 동반자에서 동일시로 왔어. 자, 그 강릉집 피마에게 말했어요. 피마가 뭐냐면 성장한 암 말이에요. 당나귀 주제에 말하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았어. 근데 자기도 번 연애에서 내가 아들을 가졌을 수도 있어. 제 동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이 나귀를 생각했다고 이제 둘러대는데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마치 자기처럼. 나 이 꼴에도 내가 아들을 있을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4번. 4번. 저 나귀한테 지 새끼 보라고 보여주려고 한 번씩 저기 피마한테 가는 거야. 야, 나귀야, 너도 네 새끼 있다. 네 새끼 한번 봐라. 보여주려고. 자, 그것을 마치 자기도 자식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서 그 나귀 새끼를 보러 가는 거야. 이 사람도. 자,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자, 동이는 무슨 잡이? 왼손잡이. 근데 허생원은 무슨 잡이? 허생원도 왼손잡이. 아독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그러니까 뭔 사람이 어두워서 이제 잘 못 알아채는 사람 보고 아독신이라래.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히 이 문학적 작품에서는 문학적 장치로는 꽝꽝꽝 재판장 판결 내린 거야. 동의는
동의도 왼손잡이고 허생원도 왼손잡이라 둘은 무슨 관계일 수 있다? 부자지간일 수 있다라는 문학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장치를 딱 보여줬어. 근데 과학적으로는 왼손잡이는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과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따지고 들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학은 문학적인 장치로 알아보시라라는 거. 어쨌건 5번은 동의가 아들일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 허생원은. 그래서 독자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자, 핵심 체크 두 사람이 입을 모아서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자, 핵심 체크. 자, 채민이가 첫째 줄 읽으세요. 메밀꽃 필무렵은 여로 소설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이다. 또, 주인공인 허생원은 평생을 장돌뱅이로 살아오며 나귀를 제 몸처럼 아끼는 고독한 인물이다. 그렇죠. 자, 여러 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 장돌뱅이, 나귀를 제 몸처럼 아끼는 고독한 인물이다. 지우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할까요? 아, 채민이가 계속 해보세요. 지우는 제일 메밀, 마지막에 메밀꽃 필무렵의 특징은 토속적 어휘와 토속적 어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는 서정적 무슨 적? 서정적, 그리고 낭만적이며 낭만적, 시장의 문체를 구사해 배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음, 암시? 그렇죠. 여기서 암시, 암시와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결말로 끝을 음, 맺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토속적 어휘와 서정적이고 낭만적이며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자, 그 다음 지우가 해보세요. 필 무렵 속의 자연물과 인물 간의 아름다운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허생원은 자신을 달빛과 자신을, 일시하는 대목이 있으며 잠깐만. 허생원은 자신을 뭐와 동일시해? 동물 하나 있었죠, 동물. 낙이 그렇죠. 나귀를 자기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목이 있으며, 그 다음에 허생원과, 허생원과 동의를 가깝게 맺혀주는 매개물로 음, 달빛이라는 자연물이 이용되기도 한다. 음. 여기서는 개울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뽑은 문장에는 없기 때문에 지우가 어려워. 자, 태민이도 잘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을 다 읽었죠, 지우랑 채민이. 둘이 가까워지는 때가 이 생원이 물에 빠진 때야. 그때 동이가 흔연히 와가지고 어쩌죠? 업죠. 어? 업어. 저 여기 업이세요. 그러면서 허생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이의 등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하게 느껴져요. 내 아들임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고, 그래서 동의가 마치 아들처럼 또 저한테 업히세요 하고 하면서 딱 업어주니까 굉장히 이걸 이제 확 어떤 육친의 정을 느끼는 거야, 그때. 그래서 가깝게 해주는 자연물은 개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했으면은 별표를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항상 중학교 돼가지고 꼭 보시라. 자, 그럼 작품 속에서 허생원과 동의가 사실은 부자지간이라는 점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뭐 하게 해주죠? 독자들에게 추리? 추리죠. 추리하게 하며 결국 동희 어머니와 제천에서 해후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넌지시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다. 뭔 시? 암시. 그렇죠. 됐습니다. 뒤에 8번, 8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OX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자, 위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중에서 고르는 거야. 자, 1번 기억. 기억은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를 만날 때까지 봉평장에 계속 올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OX. 지우야, 8페이지 봐보세요. 8페이지가 없어요? 지우야? 그러면 공유를 할게요. 어째 페이지가. 자, 봐봐. 보여? 허생원이 봉평의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나? 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봉평 못 잊다 이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를 만날 때까지 봉평장에 계속 올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채민아, OX. 오, 오.
자, 니은에서, 니은. 난 가을까지만 하고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장돌뱅이 그만한다는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니은에서 조선달은 계속해서 장토를 덜며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O야, X야? X. X 벌써 답 나와버렸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허생원은 성서방네 처녀와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앞으로도 장돌뱅이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 계속 나는 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허생원은 나귀가 새끼 얻은 것이 자기 자식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나귀를 자기 자신과 뭐 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O. 그래서 여기에 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메밀꽃 필 무렵에 보기를 보시고 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기 메밀꽃 필 무렵은 서정성으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신한 비유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결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적인 거, 동적인 건 뭔지 아시죠? 움직이는 거, 정적인 건 고요한 거. 그리고 긴 문장과 짧은 문장이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다. 요런 특징을 잘 알고 계십시오. 자, 1번. 채민이가 읽어보세요. 1번. 1번의 지문. 짧은 문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화가 긴 문장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배경모사와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OX. O. 오, 맞습니다. 자, 지우도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메밀밭의 하얀색,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의 푸른색, 붉은 대공의 붉은색 등의 다양한 색채의 묘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OX. 오예요. 오예요. 맞았습니다. 자, 채민이가 3번 읽어주세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와 같은 참신한 비유를 통해 달밤의 사정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OX. O. 오. 자, 지우 4번. 보름을 같이 난 달이라는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는 표현과 부드러운 빛이 흐르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전달하는 표현이 조화를 이루어 서정성을 부과하고 있다. OX. 오, 오. 오. 와, 다 오네. 자, 그 다음, 채민이.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이라는 정적인 이미지와 나귀들의 걸음이라는 동적인 이미지를 결합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장돌뱅이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OX. X. 뭐 때문에? 음, 장돌뱅이의 삶을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장돌뱅이의 삶은, 장돌뱅이의 삶을 표현하는데, 이 장돌뱅이의 삶이, 그러니까 이것이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 결합을 통해서 이 전체 분위기가 생동감이 넘치냐고. 아,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죠? 이 삶을, 장돌뱅이의 삶을 아주 잘 표현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졌어? 균형감, 그러니까 뭐예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 근데 이 생동감이 넘치는 장돌뱅이의 삶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 문장, 뭐, 한 단어를 보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워밍업이야.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단편 소설일 때만 선생님이 조금 낼 거고 고전 소설이나 세계 단편 소설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간단하게 쓰는 식으로 할 건데 어땠어요? 오늘 수업 어려웠어요? 그러진 않죠? 태민이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지우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자료 페이지가 이렇게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우야. 아시겠죠? 네.